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개혁신당 분란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처음으로 천하람 비상대책 권한대행인가요? 권한대행이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허은하가 쫓겨나듯이 방을 빼주고 나갔습니다. 이래서 정상적으로 최고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또 새로 뽑아야 되겠죠. 이 최고위원회에서 천하람 첫 번째 일성이 사과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통합을 위해서 과거는 잊고 통합 중심으로 미래 시대를 위한 희망 만들기,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듯이 장황하게 허은하 대표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부족했었다는 그런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장황하게 글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이 반대편, 즉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이 무엇인지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준석 의원은 모든 걸 헤게모니, 전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전쟁에서 늘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준석 생각과 말이 틀리지 않았음에도 그 표현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마 인지한 듯한 그런 글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에 이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전에 1일 전에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제법 글이 기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법원이 당원 소환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선출된 지도부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사태는 어느 정당에서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정결되었기에 더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즉 정치 문제를 법으로 푸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개혁신당이 기틀을 잡을 때까지 당대표로서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알면서도 당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는 판단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경쟁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준석 의원이 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당의 지주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민주정당으로 만들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제 선의의 선택이 오히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폐해를 끼친 것 같아 며칠간 무거운 마음으로 자책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당을 이끄는 지도부에게 위임된 권한은 당원들로부터 나온 것이며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당원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것처럼 정당의 지도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이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에게 조기 선대를 앞두고 당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포용과 인내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로마 시대 극심한 내전 끝에 줄리어스 시저가 최종 승자가 되었을 때 그는 승자의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적대하며 무기를 들었던 이들에게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복수가 만연했을 당시 이는 매우 큰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관용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원로원 한복판에서 암살을 당했지만 만약 그가 복수를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후 로마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사태가 마무리된 이상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번 일을 반성하며 당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모든 인사들에게 인내와 포용의 마음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개혁신당을 창당하던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 함께 앞으로 전진합시다. 저 역시 고조각하의 자세로 제가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최근 혼란이 정당사에 유례없는 당원 소환제의 방식으로 해결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개혁신당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당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더욱 민주적 정당을 운영하는 데 정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 나갈 때입니다. 정체된 정책, 기득권이 지배하는 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미래입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속에 개혁신당이 지금 갈등은 있었지만 그 갈등의 중심에 있던 분들과 같이 가겠다. 즉 통합과 치유를 해나가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정치는 아량이다. 아량이다. 복수가 아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 그동안 개혁신당 분란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만 해결이 된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 결국 이준석 의원은 가벼운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